안녕하세요. 사주 명리에 빠진 지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내 사주의 병과 약 찾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내 사주에 병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는데 원국에 같이 약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병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어서 힘이 들지만 내 사주에 약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이라는 글자가 내 사주에 있는데 약이라는 글자가 어떤 글자가 있는지, 또한 내 사주에 병만 있고 약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 대운과 세운에 어떤 글자가 와야지 나에게 약이 되는 글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에서 오는 병이라는 걸 막아줄 수 있는 약이 내 사주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 병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병을 라는 글자를 막아줄 수 있는 약이 있는지, 병이 오면 반드시 힘이 듭니다. 하지만 약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힘들다가 좋아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으세요. 사주 원국에 병이라는 글자만 있고 그 병을 막아줄 수 있는 약이라는 글자가 없다면 힘이 들지만 대운과 세운에서 약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사주에 병만 있는데 약이라는 글자가 언제 오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내 마음가짐과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하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의 병과 약의 글자 해석을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오행의 생극, 십성의 생극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간은 천간끼리 생극 재화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지지는 지지끼리 형, 충, 회, 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간은 생극 재화로 비교적 해석하기가 쉬운데 지지 같은 경우는 형도 있고 충도 있고 합도 있고 또 지장간도 있고 원진과 기분도 있기 때문에 천간보다는 지지의 해석이 조금 많이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사주는 전체 구조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단식 판단은 금물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을 병이라고 한 이유는 귀신인 정관을 치는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상관으로부터 정관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약의 글자로는 인성과 재성이 있습니다. 인성이 상관을 적절하게 제어함으로써 상관으로부터 정관을 보호할 수가 있고요. 상관하고 재성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상관이 정관을 치지 않고 상관생재로 가서 재생관으로 갑니다. 사주 원국에 상관과 정관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인성과 재성이 같이 있어야지 상관으로부터 정관을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상관이 있을 경우에 상관은 관을 깨는 성분이기 때문에 직장의 변동이 많을 수 있고요. 또한 관제수나 시비구설로 인한 소송이 많을 수도 있고, 상관은 착각살이라고 해서 왠지 직장을 관두면 굉장히 무슨 일이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내 사주 원국에 상관만 있고 이 인성과 재성이라는 약이 없을 때 상관이라는 흉이만 나타난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기토일간에게는 경금이라는 상관운이 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상관운에는 직장의 변동수가 있을 수도 있고 시비구설로 인한 관제수나 소송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상관을 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약이 내 사주에 있다라고 하면 이런 흉의가 힘들다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토일간에게는 인성이라는 글자가 이 병화하고 정화라는 글자가 있고요. 기토일간의 재성은 임수와 개수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일간인 분들이 올해 상관운인데 병정화나 임수나 개수를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 상관이라는 기운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상관의 힘든 운이 나에게 약이 있으니 힘들다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편관이라는 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관은 칠살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편관이 사주 원국에 있거나 편관 운이 올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꼭 전쟁터에 있는 느낌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편관이 제압되면 굉장히 큰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스타가 될 수 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관은 반드시 제압돼야 되는데요. 편관을 제압할 수 있는 약으로는 식신이 있습니다. 식신제살이라고 해서 편관의 어려움을 내가 직접 해결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성분이기도 하고요. 편관이 있는데 식신운이 올 경우에는 히트 친다, 홈런 친다 라고 할 정도로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상관합살, 겁재 양인합살이라고도 하고요. 나 대신 어려움을 누군가가 해결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겁재합살 운에는 나의 힘듦을 도와줄 수 있는 주변인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퇴사를 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직장을 구해주거나 내가 빚에 허덕이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의 빚을 갚아주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 안 대고 코 풀고 내가 힘듦을 누군가가 편하게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관대살, 상관으로 편관을 대한다. 상관의 말발로 상관을 누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전에 농계의 일화에서 농계가 일본 적장을 말로 구슬려서 살해작용을 하지 않게 하거나 편관이라는 호랑이를 상관이라는 말발로 잡았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살인상생, 인성으로 받아들인다. 편관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나를 생하게 됩니다. 인성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처럼 빠르게 해결되지는 않지만 인성으로 해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관이라는 병이 내 사주 원국에 있을 경우에 이 네 가지 중에 약이 있다라고 하면 편관을 제압할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편관은 사주 원국에 있는데 이 네 글자가 없을 경우에 대운이나 세운에서 찾아보시면 나의 병이 언제쯤 치유될 수 있는지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지금 갑목 일간들에게는 이 경금이라는 편관운이 왔습니다. 그래서 갑 일간 분들이 올해는 힘듦이 있으실 거예요. 반드시. 하지만 내 사주 원국에 이 식신이라는 병화가 있거나 상관을 합살해줄, 나 대신 합살해줄 을목이라는 겁재가 있거나 상관대살, 상관, 갑목에겐 정화입니다. 정화로 상관으로 편관을 달랠 수가 있고요. 살인상생, 갑목에게는 개수하고 임수가 인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 사주 원국에 이 네 글자 이 하나, 둘, 셋, 넷, 5글자 중에 한 글자라도 있다라고 하시면 편관에 힘듦이 와서 힘들기는 하지만 그 힘듦이 약이라는 글자로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겁이라는 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겁이라는 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비겁을 병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주 원국에 비겁과 재성이 같이 있으실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 사주 원국에 재성이 있는데
비겁이라는 운이 왔을 때 그 비겁이라는 병을 막을 수 있는 약의 글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성이 있습니다. 관성이 비겁을 제압해서 비겁으로부터 재성을 보호하는 금고 역할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식상이 있습니다. 비겁이 식상을 보면 재성을 분탈하기보다는 식상을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겁이 식상을 생하고 식상이 재성을 생하는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명 비겁에게 식상이라는 일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관과 편관이 비겁을 제압하고 비겁은 식상을 생하고 비겁에게 일을 주고 그 식상은 다시 재성을 생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일간에게는 기토라는 재성이 있고 을목이라는 겁재가 있다라고 하시면 이 사주에서 이 을목이라는 겁재로부터 이 재성을 지킬 수 있는 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 신금이 을목을 극해서 이 기토라는 재성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이 식상. 간목에게 식상은 병화와 정화가 있습니다. 을목이 이렇게 식상을 생하게 되고 이 식상이 다시 재성을 생하게 되는 구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성과 비겁이 같이 있으실 경우에는 내사주에 관성과 식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내사주에 재성이 있는데 비겁운이 올 경우에 관성과 식상이 있다라고 하면 재성의 비겁으로부터 나의 재성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겁의 약은 관성과 식상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인이라는 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인을 이제 제가 병이라고 한 이유는 편인은 식신을 극한다고 합니다. 이걸 일명 이제 도식이라고도 하고요. 식신은 먹을 복이고 나의 일인데 이 편인이 나의 밥그릇과 나의 일을 엎어버린다는 병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식신은 나의 밥줄과 내가 할 일인데 이 나의 할 일과 나의 밥줄을 끊어버리는 게 편인의 도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발이 묶인 느낌이거나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꼭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머피의 법칙을 연상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편인이라는 병이 있으면 편제라는 약과 정제라는 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편인에게 목적과 즐거움을 주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편제와 정제가 편인을 다스려서 식신을 살려내서 식신을 잘 써먹게 해줄 수 있는 약의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신데 임수라는 편인을 갖고 있으실 때 이 무토라는 편제를 갖고 있으시면 이 식신으로부터 도식을 막는 병과 약이 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토라는 정제도 같은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인데 나에게는 임수라는 편인만 있고 기토와 무토라는 정편제가 없다라고 하시면 대운과 세운에 언제 무토와 기토가 들어오는지 보시면 나의 약이 언제쯤 들어오시는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사주에서 나의 진단을 통해서 병과 약을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일기예보에서 우산을 준비하듯이 여러분 사주에 병과 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내 사주에 병이 있다라고 하면 약은 언제 올 수 있는지 미리미리 대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 보는 것도 운을 대처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